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석 달여가 남았습니다. 우리 지역 예비후보 등록 상황과 각종 총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천시가 미세먼지와 교통,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가 10년 만에 김포 홍도평야를 찾아왔습니다. 30마리가 넘는 제두루미 무리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이 부평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미세먼지와 교통,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7월부터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실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스마트시티의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 중입니다. 부천시의 1차 목표는 도시 안전망 구축, 재난과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 근처에 CCTV 화면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설치된 CCTV는 140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평균이 29대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CCTV가 많다는 점에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다 보니 다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과 연계성도 높습니다. 부천시는 주차장 공유를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비롯해 미세먼지 빅데이터 수집,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 중인 상황. 부천시 스마트시티 담당관실은 통합 플랫폼이 마련되면 향후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제 도시통합관제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되는. 부천시는 기반 시설을 구축한 뒤에 오는 7월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청년들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월세 부담이 당연히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저렴하게 주택을 얻을 수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겠죠. 부평에 그런 곳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에 청년 임대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누리하우스. LH가 주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 이를 관리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최저 9만 원. 주거비 걱정을 덜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3개동 26호 있고 구월동에 2개동 14호 지금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각종 이제 사회주택에 대해서 다시 또 응모하고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취약신 청년들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계층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관리하는 부평 남부 지역 자활센터는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두루미 무리가 김포 홍도평야를 찾았습니다.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지난 9일 김포 홍도평야에서 제두루미 32마리가 월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홍도평야는 제두루미 월동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30마리가 넘는 제두루미 무리가 한꺼번에 관측된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야생조류보호협회는 김포 홍도평야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을 찾는 제두루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구별 후보들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기자들과 총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 지역부터 살펴봅니다. 이정아 기자, 지난주에는 계양 을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연수 지역구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지역이 술렁였는데요.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주 송영길 의원의 연수 을 지역구 차출설이 흘러나오면서 정가와 지역이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일단 송영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못 박았는데요. 송 의원 본인이 이렇게 밝힌 만큼 실제 어떤 지역구로 최종적으로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의원의 연수을에 대해서 연수을 출마가 가능한지 여론조사를 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은 5선에 도전하는 중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인 계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 인천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장까지 역임을 했었고 당대표 선거까지 출마했던 정치인이라서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 의원 외에도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출마를 검토했던 연수을은 현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로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뽑히고 있어서 인천시장까지 역임하면서 인천에서 인지도가 높은 송영길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직 인천시장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의 관심이 증폭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계양 선거구에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은 없나요?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기보다 실제 지금 인천 전 선거구에서 계양 지역구의 움직임이 가장 더딥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후 계양갑 지역은 1명, 계양을 지역은 3명이 각각 그 이름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계양갑 지역, 그러니까 효성동과 작전동, 작전서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인구수 미달에 따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 중동 강화 옹진 지역과의 통합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계양 지역은 선거 판세가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한 달째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재 인천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이 궁금하네요. 네,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13개 선거구에 76명이 등록해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후 현재까지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자유한국당 14명, 정의당 2명, 새로운 보수당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는 45명, 무소속은 4명입니다. 앞서도 말했듯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계양갑 선거구로 예비후보 단 1명만이 등록했습니다. 네. 계양 지역구를 비롯한 인천 총선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김포 연결합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갑의 김두관 국회의원도 송영길 의원처럼 차출설이 나온 인물인데요. 경남 차출설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김포갑 지역구 선거판 상당히 동요했었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김두관 국회의원의 경남 차출설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지역 선거판 분위기 상당히 술렁였는데요. 김두관 의원 본인이 김포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아직까지 지역구 선거판에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 의정보고에서 경남 차출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짧게 언급한 이후 아직까지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측근들이나 지역 정치권 분위기를 통해 좀 확인을 해봐도 김포에 남겠다는 김 의원 본인의 의사가 매우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당의 요구가 강하게 이어질 경우에 김 의원이 김포
재출마라는 자신의 의사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 때문인데요. 만약에 김 의원이 김포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지역 분위기는 또 다시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 갑 지역구는 제3의 인물이나 아니면 전략 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김 의원은 당초 의정 보고를 마치고 2월 정도쯤 재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15일을 끝으로 의정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전후로 향후 거취가 확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본인의 의사대로 김포 재출마가 확정이 된다면 2월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포 을 지역도 좀 보죠. 김포 을 지역 벌써부터 격전지로 점쳐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김포 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만 7명입니다.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예. 이에 맞선 김포 을 지역구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입니다. 을 지역에 민주당 주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요. 최근 이 지역 신도시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표심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는 평이 지배적이고요. 물론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군이 좁혀지기는 하겠지만 본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의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되는 김포 을 지역구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부천으로 가봅니다. 김진재 기자, 부천시는 최근 오정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 대상지로 선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을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부천시 오정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 대상지를 골랐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오정구 역시 전략공천 대상지로 뽑혔습니다. 오정구가 전략공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지 여부는 오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정구가 전략 공천지로 최종 결정이 되면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될 텐데요. 현재까지 오정구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까지 6명이 오정구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이 중 민주당 후보는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서영석 전 경기도 의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최근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계에서는 오정구가 전략 공천지로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외부 인사가 아닌 두 후보 예비 후보 중 한 명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이 지역민들을 만나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안병도 부천오정 당협위원회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의당에서도 구자호 부천시 오정지역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나선 상황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정인숙, 김무진 두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총선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 신년 강연에서 시정 운영 계획과 복지 정책을 밝혔습니다. 보육 환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도시 조성과 인천 이음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회계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포석인데 약 30%에 달하는 500곳이 1차 대상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복지포럼 신년 인사회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민간과 가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들부터 모든 비용을 쓰면 회계 처리를 하고 전산에 다 입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선 시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을 민간 이런 데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올해 주요 역점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 이음은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발행액 규모로도 1조 4천억이에요. 올해는 2조 5천억까지 해보려고. 근데 이게 캐시백을 집행한다면 돈이 들어요. 예산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골목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평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 신도간 도로를 착공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는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인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단거리로 또 국제관문인 영종공항을 내려오기도 중심공항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저런 미리미리 저런 다리에 대한 부산과도 관계를 해야 돼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힘쓴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해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강현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아동교구를 제작하는 신생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온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로 확대 지원을 받아 적자를 면하고 약 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상품의 소위 매출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미비했는데 현재는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의 그 고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제품 홍보에는 엄두를 못 냈던 한 중소기업.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디자인 개선과 판로 확대, 홍보 지원을 받아 매출이 3배나 성장했습니다. SNS 영상 지원도 받았고요. 고객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제품 디자인 개선, 홍보 지원 등에 힘쓴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인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매출액에 비해 3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로 순손익이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홈쇼핑,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를 했고요. 신규 사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200여 곳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이 서로 생활 필수품 등을 사고 파는 교역을 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휴전선에서 20km 이내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의 교역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교역이 활발해지면 기업 간 상품 교역은 물론 인력과 기술을 포함한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 간 무역은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경 무역 제도로 대외 교역 확대를 위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금리 불법 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정주부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 행위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입니다. 특히 사채 광고 전단지를 수거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32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며 채권 양도와 채권 대리 수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금요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5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우리 지역과 호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하실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